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기상지청장 김용립입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을 넘어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부터 실천하는 기후행동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내일과 맑은 하늘을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충북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실천을 함께해 주십시오. 청주기상지청도 과학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으로 여러분의 안전한 미래를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김영선의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충주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장혜진입니다. 2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이제 5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지역의 4년을 나아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텐데요. 쏟아지는 공약 속에서 진짜 우리 지역을 위해 뛸 사람은 누구인가를 가려내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후보자들이 그리는 우리 동네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까요? 직접 만나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0일 금요일 계명산의 아침. 매주 이 시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충주시장 예비후보자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정용근 예비후보자 만나봅니다. (6.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다. 네, 지금 제 옆에 정용근 예비후보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청취자와 충주 시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KBS를 사랑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통 잘하는 민생시장 충주시장 예비후보 정용근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좋은 기회니만큼 저의 소신과 준비한 것들을 마음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충북과 대전 경찰청장을 지내시면서 치안 행정 전문가로 활동해 오셨습니다. 치안 현장이 아닌 이제는 지방행정의 수장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는데 그 결심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예, 저는 37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23년 11월에 고향 충주로 내려왔습니다. 다른 제안도 있었지만은 명예퇴직을 과감히 하고 정치의 길을 선택한 거죠. 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나라와 고향이 저를 키워줬잖아요. 거기 과정에서 제가 쌓은 인맥과 경험을 우리 고향 충주에 그대로 좀 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힘든 길이지만은 참고 해보자 하는 그런 다짐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충주시장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은 거는 지금 충주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걸 제가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난 2년 반 동안 충주를 제가 구석구석 돌아다녀 보니까 현장에서 또 여러 시민들이 만나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느낀 겁니다. 네. 우리 충주가 잘 갖춘 그 교통망에 바이오헬스와 수소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이 성장 동력의 중심이 되고 또 도는 복합도시죠. 또 삼국의 역사가 그대로 있는 그런 문화와 관광 자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잘 활용해서 충주를 미래형 융합도시로 성장시키고 싶은 이런 마음, 의지, 요게 저를 충주시장 도전에 밀어 넣었습니다. 또 서울 정치는 우리 이정배 의원님께서 전담하시고 우리 충주 지역의 살림살이는 제가 전담하는 이런 역할 분담을 한다라면은 충주가 아주 잘 사는 도시로 재탄생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네.
이 고향 충주에 대한 사랑이 좀 느껴지는데요. 후보자님께서 올해 활동해 오신 이 경찰 행정임 분야는 규제와 관리에 좀 중심이 있는 반면에 좀 지방 행정을 돌이켜 봤을 때는 서비스와 복지 중심이라서 좀 결이 다르다라는 인식이 좀 있거든요. 어떤가요? 경찰 조직에서의 경험이 좀 충주시를 이끄는데 좀 어떤 시너지 낼 수 있다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경찰에서의 경험이 충주시 행정에 바로 시너지를 이렇게 낼 수는 없지만은 제가 공직 생활에서 터득한 그런 일머리, 예. 또 지난 2년 반 동안 충주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성장 내력과 현재 상황을 꼼꼼히 그런 살펴본 그런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직 생활 중에 청와대 기획비서관실에 2번 근무했어요. 예. 네, 흔치 않은 일이죠. 그때 경제사회교육 등 이런 여러 분야의 업무를 종합하고 조정하는 그런 일을 해봤어요. 또 지방청장 같은 광역기관장을 하면서 업무를 이제 기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또 피드백을 받고 이런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경험했고 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관리와 인사관리를 했고 그러니까 행정 전반의 그 흐름을 제가 다 알고 익숙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충주 현장을 구석구석 돌면서 얻은 그런 시정 통찰력, 그다음에 발전 방안 등은 충주 이런 발전과 도약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자님께서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향후 10년이 충주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도 충주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성장 내력이 무엇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도 하고 현장 상황에 대해서 많이 확인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지금 충주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를 좀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충주의 향후 10년이 무척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지난 30년간 충주가 성장해 온 그런 과정을 꼼꼼히 제가 살펴봤어요. 예.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고민을 했고 그래서 나름 판단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충주는 90년대에 우리나라 고도 성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통 접근성이 좀 떨어져 갖고 마땅한 산업 동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비슷했던 규모의 도시가 어디냐면 천안, 평택, 원주 정도 예. 20만 초반대 이렇게 시작을 같이 했어요. 근데 지금 차이가 많이 생겨 있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상황이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생겼죠. 동서고속도로 생겼고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가 또 최근에 완공이 완전히 됐습니다. 네. 또 이정배 의원이 노력한 그런 덕분이지만 중부 내륙 철도가 판교에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가 수도권화되기 시작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 도시 생겼죠. 대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 들어왔지.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이 지금 조성 막 되고 있죠. 여기에 수소에너지 등을 비롯한 각종 산업과 기술 기반이 서서히 이제 마련되고 있다. 충주에. 그래서 충주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장 조건만 잘 연결해도 자립도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진단이 섰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결국 다가오는 10년이 충주를 성장시킬 골든타임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물론 21만 시민과 한 10조 원가량 되는 그런 생산 총액을 가진 도시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누구 한 사람이 힘을 써서 그 방향이 바뀐다는 건 어려운 얘기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꾸준히 올바른 방향으로 밀고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의 초강력화 정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아마 충주가 잘못하면 고립화될 그런 위기가 있다. 저는 이것도 큰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과거에는 발전에 있어서 소외되었던 것은 맞지만 수도권과 굉장히 좀 인접해졌고 교통도 많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그 이점을 바탕으로 지금이 골든 상황이다. 이걸 좀 잘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핵심 지표로 인구 25만 명 달성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좀 현재 인구가
좀 정체 국면이거든요. 인구 증가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인구 증가 정책을 투 트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부 인구를 정착시키고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는 방향인데 내부 인구는 지금 보면은 진학이나 진로 이런 것을 위해서 한 800에서 한 1000명 정도 연간 이렇게 충주를 빠져나가는데 이들을 좀 잡아두는 그런 방향 또 30, 40대의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를 많이 좀 확보해서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결혼이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경력이 단절된 그 여성분들이 계세요. 이런 예. 분들한테 일할 기회를 드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이나 교육 중에 좀 이런 데 치중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고등학교에서 대학 그리고 기업으로 이어지는 전공이 그 연계돼서 젊은이가 이 충주에 많이 남도록 해야 되겠다. 최근에 공구에 엘리베이터 학과가 생겼죠? 예. 대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에도 좀 생기도록 제가 시장이 되면 좀 이렇게 저렇게 협조를 할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나오고 현대 엘리베이터 입사해서 충주에 남아서 살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선순환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외부 유입은 충주가 지리적 자연적 조건이 꽤 좋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은퇴하신 분들 또 주말에 세컨드 하우스, 주말 하우스가 꽤 유행이죠. 그래서 서울에서 가까운 충주의 서북 쪽을 좀 집중 좀 개발해서 정주단지를 조성을 하면은 꽤 공적적인 유입 정책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구 25만은 또 막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인근의 그 원주시가 20년부터 2000년대부터 20년 동안에 네. 8만 명이 늘었어요. 1년에 4,000명 늘었는데 뭐 물론 이제 원주는 우리보다 경제 여건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여건은 다르지만은 충주도 좋은 일자리와 또 정주 여건을 갖춘다고 하면은 수도권 인구를 유입시키고 생활 인구를 여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 자립도 25% 달성 또한 공약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충주의 좀 열악한 세원 구조를 고려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자체 수입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구체적인 좀 대안이 있을까요? 이것도 뭐 옆에서 조금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재정 자립도 보면 충주 올해 당초의 예산이 1조 5천억이죠. 여기에 한 17% 따지면 2,500억 원. 예. 그중에 충주시 자체 수입이 1,700억 원. 도에서 이제 이렇게 조정 교부금으로 주는 게 800억 원 정도인데 25%까지 늘린다면 한 1,200억 원 정도 늘려야 돼요. 네. 만약에 예산 규모가 2조 원이 된다면 5천억까지 늘려야죠. 저는 이제 재정 자립에서 이 제일 중요한 것이 기업 유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바이오 헬스 국가산단 만들고 있죠. 드림파크 산단 만들고 있죠. 산척 예. 쪽에 또 산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 바이오 등 관련 기업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세일즈 시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여기에 이제 물류 기지나 관광 같은 3차 서비스 또 저는 이제 스포츠 마케팅, 관광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스포츠 마케팅을 등을 통해서 이제 생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주차료나 또 입장료 이런 게 또 세외 수입이 또 많이 늘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충주도 제가 지금 앞세우고 있는 그런 신성장 동력 산업을 꾸준히 이제 키우면서 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국 물류 허브 공항이 된다든가 물류 단지가 또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재정 자립도 25%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안성이 한 20만 정도 조금 넘는데 예. 재정 자립도 29%예요. 물론 우리하고 뭐 공장 숫자는 꽤 차이가 나지만은 우리보다 한 2.5배 정도 많을 겁니다. 정확히는 여쭤보고 모르지만. 싶은 게 어쨌든 좋은 기업을 좀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해요. 타 지역과 또 경쟁을 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좀 충주가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거는 일단 사선의 중진 의원 우리 이종배 의원이 계시잖아요. 예. 그다음에 저는 청와대 기획비서관실에 2번이나 갔다 온 경력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인맥
또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인맥 활용하고 우리 의원님 또 노력하시고 이러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 기존에 우리 충주시의 저력이 있잖아요. 충주시 시청 공무원들의 노하우, 쌓인 경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산단에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예. 그런 걸 저는 가볍게 생각 안 하고 존중합니다. 아마 중요할 겁니다. 그 역할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충주의 사통팔달 교통망을 활용한 미래형 융합도시를 언급하셨는데, 자, 기존의 기업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또 차별점이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형 융합도시는 궁극적으로 우리 충주가 지향해야 하는 그런 도시의 그 장래의 모습입니다. 예. 여기에는 뭐 전통 기반 위에 미래산업 동력을 확보하고 또 도심과 농촌이 조화로운 그런 충주의 장점이 들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통요지였던 우리 충주가 고속도로 쫙 뚫렸죠. 고속철도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중부 내륙의 거점지 역할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관광과 문화자원이 풍부한 그런 매력적인 도시라는 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그런 도시의 캐릭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미래융합도시는 형태적인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예. 내용적으로 잘 혼합된 그런 도시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권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라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충북 내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 좀 충주시가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특화 전략이 있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현재 청주하고 모든 면에서 여러 분야에서 많이 뒤처져 있죠. 그죠? 격차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지역 총생산만 하더라도 23년 말 기준으로 해서 청주가 43조 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충주가 9조 8천억이고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인구는 청주가 86만, 우리가 21만 정도. 네. 뭐 전체적으로 4분의 1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두 도시 간에 이런 격차가 많이 벌어진 걸 보면은 도내의 그 균형 발전 이런 용어가 조금 무색하죠. 수십 년간 이런 차이는 결국 산업 연계가 좀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부족해서. 그다음에 교통량이 많이 부족했죠. 이제서 겨우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가 개통됐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두 도시 간의 변화는 이 도로가 이렇게 뚫리고 이러면서 많이 좀 변화가 올 겁니다. 그리고 특화 산업으로는 저는 이제 청주권보다 우리가 뛰어난 게 저기예요. 관광하고 문화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관광 자원이 충주보다는 훨씬 많으니까요. 충주가 그래도 오래된 도시 아닙니까? 1000년 넘은. 그래서 차별화가 여기에 좀 있다. 차별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관광 쪽하고 문화 쪽도 제가 활성화시킬 아이디어가 많이 좀 있습니다. 생각하신 건 구체적인. 그거는 이제 너무 또 구체적인 얘기는 딴 분들이 또 도용을 하시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차차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여기에는 제가 인구 포럼에서 건의한 저게 문제가 있습니다. 충북 도립도서관 충주 유치가 있는데 네. 이게 꼭 필요하고요. 제조나 연구 기능 측면에서는 지금 국가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이 있죠. 그거하고 오송의 국가산단하고 비슷한 성격이에요. 예. 바이오 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지가 잘 협력이 된다 그러면 시너지가 좀 생긴다 그러면은 자연 좀 충주도 빛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공약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공약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재정 확보가 또 중요합니다. 충주시의 재정 여건 속에서 공약을 이행하시는 데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준비한 공약 대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충주 수열에너지 단지 같은 대형 사업 이거는 대부분 국책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뭐 충주시 자체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 들어가는 사업은 지금 나와 있는 성장 요소들을 잘 연결해서 결과물을 얻기 위한 그런 사업들 뿐입니다. 가령 충주와 탕구모를 연결하는 그런 체류형 관광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이거는 양쪽에 이제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정도
하는 건데 한 100억 원 정도 시에서 지금의 충주시 재정 구조를 보면 크게 부담되는 거는 아니고요. 무리하게 할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 혈세는 뭐 꼭 필요한 곳에 써야지 뭐 선심성이나 과시성으로 하는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서브 슬로건으로 내세운 짜임새가 단단한 충주 여기에는 허투루 재원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알뜰한 살림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충주시의 뭐 국비 확보나 대형 프로젝트의 유치를 위해서는 중앙 네트워크도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한 좀 후보님만의 계획도 있으신가요? 예, 우리나라 같은 중앙집권제에서는 중앙정부 정책과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여기에는 제가 그동안 쌓아놓은 그런 인맥도 있지만은 우리 충주는 사선의 중진 의원 이종배 의원이 계세요. 이분은 산자유 활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어느 곳간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따내려고 각 지자체가 막 난리잖아요. 그죠? 예. 이럴 때 지역 국회의원이 예산 정책을 잘 해주시면은 훨씬 수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잘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준비하는 공약 이행과 그 충주 시정에 또 많은 도움이 또 될 겁니다. 지금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실용 정보를 내세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당이나 정파가 다르다고 뭐 민생의 진정성을 외면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오히려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제가 열심히 노력한다면은 아마도 현 정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후보자님께서 격이 없는 소통과 민심에 방점을 두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시장이 된다면 기존의 행정 중심의 소통 방식을 어떻게 혁신시킬 방향이실까요? 저는 선거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서 뭐 봉사단체나 동네 행사에 이제 가보면은 박스 정리나 또 음식 나르는 거 이런 소소한 일이 많아요. 네. 저는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걸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어색한 게 다 풀리고 대화도 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일이 어려서부터 좀 몸에 뱄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을 좋아합니다. 수안보고 대사에서 제가 15년 넘게 농사일을 해왔어요. 아, 정말요?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직에 이제 이렇게 나와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솔선수범이다, 뭐 소통 잘한다 이런 덕목으로 평가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 중심의 소통 방식보다는 좀 뭐랄까 민간 역량을 좀 높이는 쪽으로 대화의 폭을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편하게 그냥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정말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충주시장의 모습을 저 정명군한테는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충주시장 선거를 두고 많은 후보자들이 정말 많은 이야기, 많은 자기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 후보자님께서 가진 새로운 정치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어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말씀하신 새로운 정치라는 게 지금까지 뭐 없던 게 뭐 생기는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본질적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소홀히 했던 거 네. 그거를 이런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정치 불신입니다. 민심과 동떨어진 권력 다툼 이런 게 국민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죠? 네. 정치는 마음을 얻는 건데 시민 살림을 헤아리지 않고 이렇게 뭐 잘 되겠어요? 안 되지. 저는 어떤 일이든 민생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자, 오늘 많은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좀 성과를 내고 싶은 대표 공약 한 가지 좀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과 돈을 모이게 할 수 있는 충주 탕금호 네. 연결 체류형 관광벨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충주 관광을 좀 실질적으로 체류형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일입니다. 충주 마지막제와 중앙탑 탕금호의 시설물을 만들어서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보니까 탕금호에 왔던 사람이 충주까지 잘 안 가요. 충주를 들릴 그런 유인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에 탕금공원을 놓아서 거기를 놓아서 10분대로 이렇게 연결하게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연결해서 하다 보면은 하루를 여기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네요. 예. 그래서 탄군공원에 지난 충주 유엔평화공원 종합계획에 보면은 숙박 시설을 넣으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무산됐는데 저는 이번에 그 민자 유치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 아직 공약으로 제시하기는 이르지만은 예, 추진하고 있고요. 결국 볼거리가 많고 잘 데가 있으면은 숙박이 되는 겁니다. 체류형이. 짧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정리해 주시죠. 제가 지난번 주덕상가에서 마주친 폐업을 앞둔 아주머니의 그 힘들어하는 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가슴이 저릴 정도로 마음이 아픈데 정치하는 동안에 평생 가슴 속에 묻고 명심하면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소통 잘하는 민생시장 정용근입니다.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고 준비된 후보가 공천받을 수 있도록 압도적인 지지를 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생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열렬한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정용근 예비후보자와 함께했습니다. 개명산의 아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